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들을 신체 진찰을 하다 보면 의외로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우리 대표원장님 문기혁 선생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진료 수술 열심히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오늘은 남성 골다공증을 5분 안에 아주 쉽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대개 젊었을 때 뼈가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테스토스테론, 성호르몬 감소도 여성처럼 갑자기 오지 않고 비교적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골밀도 감소는 여성보다 보통 늦은 나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연령으로 갈수록 척추와 고관절, 골절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남성의 골절은 여성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골절 후 사망률은 남성에서는 12배, 여성에서는 11배로 남성에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치명률은 남성에서 24.2%, 여성에선 15.7%였습니다. 척추 골절 후 1년 내 치명률도 남성이 더 높았어요. 정리하면 골절의 빈도는 여성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지만 골절 후 사망률은 남성이 더 높습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골절이 발생한 뒤에 골다공증 약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남성은 단지 18.7%밖에 안 됩니다. 여성은 46.9%였다고 해요. 남성이 골절 후 더 위험한데 치료는 훨씬 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남성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위험한데 잘 모르십니다. 잘 모르시니까 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으시니까 치료 기회도 놓치시는 거죠. 골밀도 검사는 금식 안 하셔도 되고 아프지도 않은 검사입니다. 금방 끝나요.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면 2만 원에서 4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모든 남성이 당장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골다공증 검사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70세 이상 남성입니다. 70세 이상 남성은 나이 자체가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골절의 가족력, 저체중,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당뇨같이 뼈 소실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항응고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등 골다공증 위험군에 속하면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령이 50세에서 69세, 즉 70세 미만이라도 위험인자가 있는 남성은 예를 들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신 적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낮거나, 즉 평균 신장이 한 170 초반이라고 했을 때 55 내지 56kg 이하의 저체중이신 분들, 흡연을 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신 분들, 전립선 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남성 호르몬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이런 분들은 70세 이전이더라도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남성 골다공증은 여성과는 다르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골절의 위험이 높다면 약물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골다공증 치료약은 시작보다 지속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의로 중단하시면 골소실이 오히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중단하기 전에 다음 치료 전략을 반드시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질환이지만 골절이 없는 경우는 정형외과가 아니라 내분비내과에서 진료하고 주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처방을 잘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산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운동과 균형운동이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을 유지를 해야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칼슘은 음식으로 먼저 드시고 부족하면 보충제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우유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두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추어탕에도 칼슘이 많다고 하고요, 우렁이에도 칼슘이 아주 많다고 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시고, 비타민 D가 모자라다면 요새는 투여하는 약제도 있으니까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과음은 전립선, 혈관, 성기능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어르신
걸으시는 경우 낙상 위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셔야 해요. 화장실에는 꼭 미끄럼 방지 용품을 비치를 해두시고요. 밤에는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시는 걸음걸음에 걸리는 전선이나 매트 같은 것들 정리해 주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골절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뼈는 서서히 조용히 약해집니다. 아프기 시작해서 검사하고 치료하면 이미 골절이 생긴 뒤일 수 있어요. 중년 이후의 남성 건강은 전립선뿐만이 아니에요. 호르몬, 근육, 뼈 건강도 함께 보는 것이 진짜 남성의 건강 관리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